2013년 여름 경기도 용인시의 한 모텔, 한 사람의 시신이 16시간 동안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체를 모두 해체하고 카카오 스토리에 다음과 같은 글을 업로드합니다. 내겐 인간에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이젠 메말라 없어졌다. 오늘 난 죄책감이란 감정도 슬픔도 분노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아주 짧은 미소만이 나를 반겼다. 오늘 이 피비린내에 묻혀 잠들어야겠다. 이 사건이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이유는 잔혹한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상 범주에 있는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2013년 여름 대한민국을 경악해 했던 괴물, 심신미약도 조현병도 아니었던 지극히 정상적인 19세 심기섭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리아티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흔히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이라 불리웁니다. 그는 만 19살에 법적으로 엄연한 성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단순히 잔혹함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원춘 사건이 발생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던 시점, 모방 범죄를 넘어서서 진화형 범죄가 평범해 보이는 청년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차 오원춘 사건은 게임이 안 된다며 혀를 내둘렀던 사건입니다. 과연 그 16시간 동안 모텔 807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2013년 7월 7일 심기섭은 중학교 동창인 대학생 최군을 만납니다. 두 사람에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 그들은 밤새 DVD방에서 영화를 보고 당구를 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새벽 5시 30분 피곤해진 두 사람은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의 한 모텔 807호에 투숙합니다. 다음 날인 7월 8일 오후 2시 40분경 늦게 잠에서 깬 심기섭이 제안합니다. 심심한데 한 명 부를까? 김양은 당시 17살, 심기섭과는 불과 한 달 전 친구 최군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세 명 모두 해외 거주 경험이 있고 한국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퇴했다는 동질감으로 묶인 관계였습니다. 김양은 오후 3시 30분 별다른 의심 없이 모텔로 들어옵니다. 셋은 그저 TV를 보며 평범하게 놀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비극의 징조는 없었습니다. 오후 4시 최군이 말했습니다. 결막염 때문에 안과에 갔다 와야 해. 심기섭은 친구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최군이 진료를 받는 사이 심기섭은 병원이 아니라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편의점에서 과자나 음료수를 사지 않았습니다. 그가 산 것은 공업용 커터칼과 문구용 커터칼이었습니다. 그는 왜 용도가 다른 칼 2개를 샀을까요? 하나는 위험용, 하나는 그 이후에 작업용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은 우발적인 충동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살인의 증거였습니다. 저녁 7시 30분경 최군이 약속이 있다며 모텔을 떠납니다. 방 안에는 심기섭과 김양 단 둘만 남았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심기섭이 돌변했습니다. 사온 커터칼을 꺼내 김양을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그 순간 벨이 울렸습니다. 친구 최군이 휴대폰을 놓고 갔다며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심기섭은 김양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제압한 상태에서 문을 아주 조금 열어 휴대폰을 최군에게 건네줍니다. 문은 다시 닫혔고 김양의 신랄 같은 희망도 닫혔습니다. 다급해진 김양이 카카오톡으로 구조 요청을 하려고 하자 심기섭은 휴대전화를 빼앗고 그녀를 넘어뜨렸습니다. 김양이 거세게 반항하자 그는 김양의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여기서 만약 사건이 멈췄다면 이 사건은 강간살인으로 기록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녀가 숨을 거둔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심기섭은 사망한 김양의 시신을 상대로 성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욕실로 옮겨 공업용 커터칼로 해체를 시작합니다. 그는 뼈에서 살점을 하나하나 발라내 변기에 버렸습니다. 변기가 막히자 모텔 프런트에 전화해서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뚜껑 좀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칼날이 무뎌지고 부러지자 그는 편의점에 가서 커터칼을 9개 더 사왔습니다. 이 작업은 장장 16시간 동안 이뤄졌습니다. 그는 작업 도중에 피냄새를 없애려고 뜨거운 물과 락스를 붓고 환기를 시키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더욱이 끔찍한 건 그가 이 상황을 전시했다는 점입니다. 작업 도중에 친구 최군과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훼손된 시신 사진들을 보냈습니다. 작업 중이다. 지금은 피를 뽑고 있다. 이게 장난 같냐?
내가 처음 보여주는 작품인데 너 나중에 나랑 작업 한번 하자. 7월 9일 오후 1시 30분 모든 작업을 마친 그는 인근 마트에서 김장용 검은 비닐봉지를 삽니다. 오후 2시 뼈만 추려 담은 비닐봉지를 들고 모텔을 나와 택시를 타고 귀가합니다. 김양의 뼈는 집 옆 컨테이너 장롱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한 오후 3시 29분 그는 카카오 스토리에 소름 끼치는 글을 남깁니다. 내겐 인간에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이제 메말라 없어졌다. 오늘 난 죄책감이란 감정도 슬픔도 분노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아주 짧은 미소만이 나를 반겼다. 오늘 이 피비린내에 묻혀 잠들어야겠다. 7월 9일 저녁 8시 싱가포르에 있는 김양의 부모가 아이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김양의 통신 기록과 CCTV를 확인한 결과 마지막 만남이 신기섭임을 확인하고 그에게 전화를 걸어 참고인 조사를 요청합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신기섭은 친구 최군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자수하라는 최군의 권유에 그는 7월 10일 밤 12시 30분 용인동부 경찰서로 혼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김양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기섭이 김양에게 강한 성적 욕망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왜 살인이라는 선택을 하였고 그는 왜 시체를 오욕했으며 또 왜 김양을 해체했을까요? 가장 먼저 이 사건은 전혀 우발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는 칼을 2개나 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는 자살하려고 산 거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살하려는 사람이 칼을 2개나 그것도 용도가 다른 공업용과 문구용을 살 이유는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위험용과 시신 처리용을 미리 구분해 준비한 계획범죄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왜 시체를 16시간이나 걸쳐서 훼손한 것일까요? 그가 완전 범죄를 꿈꿨던 건 아닐까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시신 부피를 줄여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단순한 유기가 목적이었다면 더 빠르고 거친 방법을 썼을 것입니다. 그는 살점을 하나하나 발라내는 정교한 작업을 16시간이나 수행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가 평소 고어물이나 영화 호스텔이나 해부학 자료를 평소 탐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가 한 번쯤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 강간을 하고 시체를 해부하고 싶었다라는 욕망을 실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사이코패스였던 걸까요? 놀랍게도 그의 사이코패스 점수는 16점으로 기준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강한 나르시시즘과 반사회적 성향을 보였습니다. 현실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에 불과했지만 온라인에서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살인과 시신 훼손조차 그에게는 친구들에게 자랑할 트로피자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검찰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법정에서 지옥이 있다면 이곳이 지옥이다 라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그가 만 19살의 어린 나이이고 아직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나이가 어린 만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는 현재 30년형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 신상공개 10년을 안고 복역 중입니다. 그는 최근에 감옥 안에서 친구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나 완전 스타 됐잖아. 전국에서 팬레터가 와. 심기섭은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정신병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들과 다루고 싶어 했던, 온라인에서 관심받고 싶었던 19살의 아이였습니다. 그 비틀린 욕망이 살인이라는 수단을 만났을 때 도대체 인간은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 걸까요? 법원은 그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영화 속 주인공이라고 착각하고 살인을 작업이라 부르고 감옥을 스타의 등용문으로 여기는 괴물에게 우리 사회가 베푼 관용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20년 뒤에 길거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마주칠 중년의 남자가 자신의 과거를 철없던 시절의 예술로 회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적었던 이 말이 떠오릅니다. 오늘 이 피비린내에 묻혀 잠들어야겠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모리아티였습니다.